기타 점성학의 베스림입니다. 힌두 신화의 대표적인 신화 은하수를 휘젓는 신화를 통해서 라후와 케투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 스토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처럼 그림자 행성인 라후 케투뿐만 아니라 나머지 7 행성들, 하늘의 실체를 가진 실제 행성들이죠. 태양이나 달, 화성 이런 행성들은요. 이런 7 행성들도 각자 그 나름대로 얽힌 신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행성들의 얽힌 신화들은 베딕 점성학의 키 컨셉트라고 할 수 있는 행성들의 상호관계, 즉 베딕 하늘의 인맥관계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성들이 가진 신화들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역동성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태양에 얽힌 신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왕으로서요 가장 밝은 행성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나머지 다른 행성들이 그 주변을 돌고 있는데요. 태양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처럼 아주 눈부신 품위와 전지전능한 힘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추고서는요. 아주 무한한 자신감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으로 태양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태양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내 이름은 상기아였고 2번째 아내 이름은 차야였어요. 태양이 이처럼 2명의 아내를 가지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신화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태양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은 상기아였어요. 상기아는 하늘나라 아키텍 건축사인 비시바 카르마의 딸이었는데요. 상기아라는 이름의 뜻은 상호 이해하다, 동의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상기아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인 태양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을 참고 이해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는 동안에 3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바스타바, 그리고 쌍둥이 자매인 야마 이렇게 3명의 자녀들을 낳게 됐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끊임없이 뿜어내는 아주 극심한 열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던 자신의 그림자를 깨워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차야라는 여인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차야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태양과 아이들에게 아내와 엄마로서의 임무를 맡기고는요. 그리고는 자기는 친정 아버지인 비시바 카르마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하소연했어요. 태양이 가진 뿜어내는 뜨거운 열 때문에 더 이상 곁들이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비시바 카르마는 딸의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갔지만 그래도 도리가 아니라면서 딸에게 남편과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을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하지만 상기아는 아버지 충고대로 태양에게 다시 돌아가는 대신에 다 인간 세상 땅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는 말로 변신해서 깊은 숲속에서 홀로 지내면서 언둔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언젠가는 남편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쌓이기를 희망하면서 내내 마른 풀만 먹으면서 극심한 수행을 하고 지냈죠. 그런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태양은 차야가 자신의 진짜 아내가 아니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차야와 태양 사이에 다시 다른 3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그 3명의 자녀가 사바르니, 그리고 토성, 그리고 타파티였어요. 그런데 차야는 막상 자신의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상기아의 아이들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편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상기아의 아들인 야마는 차야가 자기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매사에 너무 편애를 하는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고 서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의 불공평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홧김에 어머니 자야를 발로 차버리려는 그런 신용을 하게 됐어요. 물론 야마가 야마가 자신을 진짜로 찬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야마의 무리한 행동에 자야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야마의 다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저주 커스를 내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야마는 겁을 먹고 아버지에게 울면서 달려가서 하소연했어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죠. 아들이 울면서 하소연한 얘기를 들으니까 태양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일단은 벌레를 만들어서 야마의 다리를 삭것을 약간 먹게 한 뒤에 그리고는 땅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저주의 효과를 일단 무마를 시켰죠. 그렇게 해서 아들의 다리가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아직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야마를 달래면서 태양은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지금까지 사태가 이쯤 되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아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진짜 아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무례하고 버릇이 없더라도 화가 났더라도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저주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야를 불렀어요. 태양이. 그리고는 왜 자식들을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태양이 아무리 다그쳐도 자야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만족한 대답을 들을 수 없자 태양은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분노의 불불로 활활 타오르면서 자야를 내리치기 위해 손을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태양의 불타는 분노가 두려워진 자야는 마침내 모든 사실을 이시질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저 말을 들은 태양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야를 쫓아내고 장인인 비시바 카르마에게 달려갔어요. 장인인 비시바 카르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사이가 충분히 이해가 갔죠. 그리고 위로를 그러면서 딸 상기야의 고충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는 해결책을 제의했어요. 태양은 그래서 장인인 디바인 건축사가 하는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비시바 카르마는 태양을 밀린 기계에 묶었어요. 그런 다음에 태양의 둘레에 있는 강력한 빛 가장자리를 조금씩 이렇게 갈아냈어요. 이렇게 해서 깎여진 태양의 눈부신 빛 조각들은 유주지 비슈누가 사용하는 디스크, 그리고 파게주 시바가 사용하는 삼지창, 그리고 부의 신 쿠베라가 하늘을 날 때 사용하는 마차, 그리고 신들의 최고 사령관인 카르티케야가 휘두르는 창으로 사용되게 됐어요. 이처럼 태양이 빛이 깎여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태양의 빛보다 7배 이상으로 강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는 발광하는 빛이 한결 수그러질 수 있게 된 태양은 상기야를 찾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암말로 변신해서 숲에서 홀로 언둔 생활을 하고 있는 상기야를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태양은 자신도 정마의 모습으로 변해서 상기야에게 접근했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말로 변신해서 태양과 상기야 말로 변신한 두 사람 사이에서 다시 3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됐는데요. 아시빈이라고 하는 상둥이, 그리고 레반티라고 하는 나중에 이렇게 부의 신인데요. 레반티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시비니는 낚샤트라들의 27개 낚샤트라들이 있는데 그 낚샤트의 첫 낚샤트라인 아시비니 상둥이에요. 아시비니이고요. 그 레반티는 27개 낚샤트라 중에서 27번째 마지막 낚샤트를 다스리는 주제신 레반티입니다.
자, 이렇게 태양의 신화의 기준을 해서요. 우리의 출생 차트에서 태양이 있는 자리는, 태양이 나타내고 있는 자리는 우리가 왕처럼 느끼는 자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의 색깔, 영혼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태양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과 같이 있으면은, 왕과 같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태양과 같이 있는 행성들은 태양의 빛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쇼비타라고 하는 아바스타즈를 만들게 되는데요. 태양과 같이 있는 행성들은 자신이 가진 특성들을 상기야처럼 이렇게 희생을 참고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행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특히 태양은 토성하고 적인데요. 태양과 토성이 같이 있으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은 첩의 자식인 토성을 미워하고, 또 토성은 자신의 친어머니인 차야를 쫓아낸 아버지 태양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태양과 토성이 같이 있으면은 부자 간에 혹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물론 차트가 가진 특성들에 따라 다른 특성들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지만은요. 어쨌든 태양과 토성이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든 같이 엮이게 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